네, 잘 들었습니다. 자, 돈이 보이는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MBN골드의 백인현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백인현 매니저.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대학 수학능력시험 날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기억이 나십니까? 네, 뭐 거의 기억도 안 나지만 그때 굉장히 추웠는데 이번엔 많이 안 춥더라고요. 아, 추웠어요? 엄청 추웠죠, 저희 때는. 아, 그래요? 네. 12월 달에 혹시 시험 보셨을 그때인가요? 저 11월 달 본 것 같은데요, 저도. 아, 수능 세대이십니까? 네네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오늘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을 응원하면서 네. 네, 그래서, 영혼을 가지고 네, 응원하는 마음에서 빨간 넥타이 메고 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자, 기원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먼저 어제 증시 마감 상황의 특징부터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 증시는 조금 어수선한 그런 하루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발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폴란드에 떨어지면서 폴란드 민간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장 초반 관련해서 국내 증시가 출렁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해당 미사일 발사체는 미국 러시아산이 아닌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국내 증시는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에 나섰지만 기간이 약 2,304억 원 순매도하면서 코스피는 0.12%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1,963억 원 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에 나서면서 코스닥 역시 마이너스 0.2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금 특징적인 점은 외국인 같은 경우 오후 1시 반까지 약 코스피에서 약 2천억가량 순매도에 나섰지만 이후에 빠르게 순매수에 들어가면서 6시 시간외 종가 기준으로는 915억 원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수가 불안하면서 1,325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전일 대비 7.4원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럼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 매도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롯데칠성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NF를 매수했는데 특이할 만한 점은 롯데칠성을 새롭게 매수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3분기 실적은 롯데칠성이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9월 14일 날 출시된 신제품인 처음처럼 세로가 출시 한 달 만에 680만 명 판매하면서 관련 부분이 모멘텀으로 부각되었던 것 같고요.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네이버와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셀트리온과 카카오, 포스코케미칼이 있는데 특징적인 부분은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케미칼은 기관도 역시 쌍끌이 매도에 나섰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SM과 CS윈드, S오일, 그리고 SK하이닉스,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가 있는데 S오일 같은 경우는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한국에 방문한다는 이슈에 부각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점은 알테오젠과 레고캠 바이오 등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상위 종목에 많이 랭크되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순매도 종목에는 롯데케미칼과 포스코케미칼 등이 있는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단기 상승폭이 컸던 만큼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바이오랑 엔터 그리고 드라마 콘텐츠 쪽으로 최근에 수급이 조금씩 유입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그렇군요. 바이오 컨텐츠는 저희 중국에서 이제 시진핑이랑 만나서 그런 데다가 최근에 쇼커버도 들어오고 있고 네. 우리 매니저님께서 2차 전지는 많이 올랐으니까 좀 팔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뭐 정확하게 그 시점부터 좀 계속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떨어질 때마다 사는 건 어때요? 지금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형주에서 차익 실현을 한 물량이 중소형주로 이동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서서히 수급을 이동해서 포트폴리오를 편성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떨어지는 2차 전지는 지금 들어갈 때는 아니다. 당장은 들어갈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특징 섹터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어제 특징 섹터는 S오일이 울산에 8조 원 이상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피팅 업체인 태강과 성강밴드 하이로코리아가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EU가 8조 원 규모의 위성 인터넷 시스템 투자를 한다는 소식에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던 인텔리안테크가 7% 상승을 보였고 그리고 관련 수혜주로 하나 시스템도 부각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오늘 한국에 방한한다는 소식에 네옴시티랑 원자력 관련 종목인
히림과 한미글로벌, 도하엔지니어링, 한전기술, 한신기계, G2파워 등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락 테마로는 2차 전지, 양극재 및 음극재 쪽에서 대형주 중심으로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인데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차익 매물이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단기 조정 이후 다시 한번 반등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체크 포인트로 계속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화장품 테마도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됐는데 이 부분 또 지속적으로 출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화장품 테마도 단기적으로는 조정할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반등할 수 있는지 여부 한번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세적으로 반등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 주식은 빈집이어서 기관들이 들어왔고 혹은 쇼커버링으로 인해서 지금 충분히 한 30% 이상의 수익을 줬기 때문에 네. 그보다 더 오르려면 진짜 뭐 실적이 좋아진다던가 뭐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네. 그런 쪽으로는 이슈가 안 보여서 일단 당장에 중국 쪽 리오프닝 이후에 실적이 살아나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저 역시 추세적으로 실적이 살아날 거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화장품 쪽도 중국 쪽 로컬 업체들이 워낙 최근에 부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예전만 같지는 않다. 따라서 한번 실적 체크는 내년 1분기, 2분기 계속 한번 체크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야, 오늘 빈살만 왕세자가 수능 이슈를 다 뒤엎었어요. 주식시장에서는. 네. 네, 지금 명동 롯데호텔에서 아마 좀 쉬고 계실 텐데 바로 옆에서. 자, 오늘 저희 돈이 보이는 뉴스 첫 번째 소식도 빈살만 방문이군요. 네. 오늘 첫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수소 관련 종목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기사 제목은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사우디 빈살만과 수소 트램 관련해서 논의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사우디 네옴시티 지하에 철로를 건설하고 거기에 공급되는 수소 트램을 현대차와 현대로템이 수소 트램을 공급한다라는 내용을 논의한다라는 내용인데, 세부적으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범한 퓨얼셀과 두산 퓨얼셀, S 퓨얼셀이 수소 연료 전지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겠는데요.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지난 11월 10일 날 소개해드리고 다른 연료 전지 종목에 비해서는 주가가 상승폭이 미미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건물용 연료전지를 공급하는 SP열셀이나 발전용 연료전지를 공급하는 두산 퓨얼셀이 상대적으로 더 부각받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관련 종목으로는 수소 탱크 쪽에서는 일진 하이솔루스가 있겠고요. 그리고 상하 프론테크는 수소 멤브레인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겠고, 그리고 탄소 섬유 관련해서는 효성 첨단 소재가 있겠고, 그리고 수소 충전소에서는 J 콘텐트리와 그리고 수소차 연료전지에는 또 미코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네옴시티 관련 주식으로 확산하고 있잖아요. 네, 이 맞습니다. 가운데서 네. 진짜 찐수혜, 가장 수익을 많이 줄 만한 종목이 뭘까를 찾는 게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최근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수소를 특히 꼽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스마트시티 자체가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네옴시티 취지에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해서 꼽았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수소 관련해서는 그렇죠. 최근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수소는 포트에 하나는 가져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2주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 모임에서 수소 산업을 한국의 최고의 산업으로 육성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뒤에 정책 드라이브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빈산만까지 온다고 해서 탄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또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지금 들어가 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오늘은 기존의 다른 종목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오르지 않은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은 공부를 해봤으면 하는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효성 첨단 소재 가지고 왔는데요.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한 탄소 섬유 생산 업체이고요. 현재 자동차에 들어가는 수소 연료 탱크에 탄소 섬유가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는 일본의 도레이 첨단 소재가 독점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효성 첨단 소재가 생산하는 탄소 섬유는 자동차용 수소 연료 탱크에는 들어가지 않는데요. 현재는 수년 전부터 현대차와 함께 탄소 섬유 테스트 운행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고요. 현재는 품질 측면에서는 문제가 아직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기타 이슈 때문에 현대차에서 아직까지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현대차 입장에서도 사실은 도레이 첨단 소재라는 벤더 한 개를 가지고 가져가기보다는 효성 첨단 소재까지 가져가면서 2개 이상의 벤더를 가져가는 게 유리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결국은 시기의 문제이지 효성 첨단 소재의 탄소 섬유를 채택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주력 제품이 타이어 코드
인데요. 전체 매출에서 약 50%를 차지하는데 최근에는 차량용 반도체 업황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효성 첨단 소재 3분기 실적도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661억 원 나왔는데요. 전분기 대비 32%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내년부터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완화되면서 중국 쪽 봉쇄 완화도 본격적으로 완화되면 효성 첨단 소재의 타이어 코드 매출도 점진적으로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외에 탄소 섬유랑 아라미드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에 향후에 효성 첨단 소재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 한번 보시면서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한번 보시면 효성 첨단 소재는 지난 2021년에 9월 87만 원까지 주가가 올랐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절반 수준까지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당시 주가가 올랐던 배경은 아무래도 수소차 연료탱크에 탄소 섬유가 들어간다는 이슈가 부각되면서 효성 첨단 소재의 주가가 부각되었는데요. 최근 주가는 매력적인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탄소 섬유 매출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 현대차가 효성 첨단 소재의 탄소 섬유를 채택할 경우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 45만 원까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이슈도 저희 짧고 굵게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바로 원자력 관련 이슈입니다. 주요 내용은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원전 준비 태세에 갖춰야 한다. 그리고 SMR 기술을 점검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주요 세부적인 내용은 지난 15일 날 두산 에너빌리티에 방문해서 관련 내용을 말씀했다는 내용이고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원자력보다는 신재생을 좋아하지만 최근에는 원자력도 이제는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자력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고 그리고 그리고 폴란드를 제외하고도 사우디와 체코 쪽 수주 기대감도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매수해도 된다고 주위에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 그리고 한신기계, G2파워와 원전 개척기 국내 독점 기업인 우진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박정원 회장도 어제 SMR을 앞장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행보가 빨라진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오늘 확실하네요. 원자력과 수소 테마가 네옴시티 관련 대장주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MBN골드의 백인현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